엑셀 파워쿼리 이용한 웹 크롤링 기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학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일단 웹 크롤링 하면은 어때요? 내가 업무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쪽쪽쪽 뽑아낸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 웹 크롤링 하기에는 엑셀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는 프로그램 언어를 좀 많이 배워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파워쿼리 툴을 여러분이 익혀보시면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샥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이 파워쿼리 툴을 이용해서 하나의 웹페이지 데이터도 아니고 여러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엑셀로 샥 가져오는 방법을 익혀볼 거예요. 그 데이터로는 사실 뉴스를 할까 뭘 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우리 주식에 관심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그 증권 그 카테고리 있죠? 네, 거기에서 주식 데이터를 일별 시세 데이터를 쫙 읽어오는 방법 함께 학습해보고 나중에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일단은 네이버로 저는 가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에서요, 증권 카테고리 존재해요. 클릭. 자, 증권에 들어가면은, 저는 삼성전자 이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전 다른 거요. 그럼 검색어 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자, 삼성전자 일단 들어갈게요. 띵. 들어가면은, 삼성전자 데이터 바로 옆에 종목 코드 나와 있습니다. 005930 보이죠?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슝슝슝 내려가면은 종합정보 시세 차트 쭉 나와요. 여기에서 시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자, 시세를 누르면은 여러분 이렇게 떠요. 여기서 저한테 태클을 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증권 데이터 들어가면 서비스 다 되는데 굳이 엑셀로 갖고 와야 될까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 항상 여러분 퍼스널 데이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그때 그 시점에 가격이 이랬었지. 거래량 얼마였을 때 가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지. 이런 거 이제 비교 데이터 분석할 때 나만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간별 시세가 있고 일별 시세가 있는데 저는 시간별 시세는 관심 없어요. 저는 일별 시세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져오는 이 데이터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읽어오고 내일 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또 데이터는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종가 또 데이터가 분명히 네이버에 등록되겠죠. 그럼 엑셀에 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연동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바로 그렇게 우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계십니다. 이거 데이터 굳이 그걸 써요? 찍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엑셀로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분 계시는데 얘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긁어오면은 이 네이버에 내일 장이 뜨면은 그 내일 장을 엑셀에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고요. 그럼 이거를 엑셀에 연동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위에 보시면요. finance.naver.com 아이템 시세.nhn
물음표 코드는 005930. 이게 종목 코드로구나. 맞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했어요. 플러스 눌러서, 컨트롤 V 하고 엔터를 꽝 치면은, 이렇게 떠요. 뜨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핵심 데이터는 일별 시세가 페이지가 딱 뜨는 걸 원해요. 이렇게 여러 개 뜨는 거 말고. 그러려면 이 위에 아이템 시세 보이죠? 시세에다가 클릭해요. 네, 이렇게. 클릭하고 언더바 데이 이렇게 쓰면 일별 시세만 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요거까지. 되나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바로 URL, 이 데이터. 우린 엑셀에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자, 잘 보세요. 자, 일단 이 페이지 가볼게요. 그럼 어때요? URL이. 앰퍼샌드 붙고 페이지는 2. 3페이지. 앰퍼샌드 페이지는 3. 보이죠? 다시 1로 가면 페이지는 1. 이렇게 떠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 페이지는 1, 2, 3 이거 없애버리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에서 페이지는 1 요거 빼버리고 요게 이제 바로 일별 시세의 메인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URL 하나 컨트롤 C 자, 메모장에 컨트롤 V 붙여요. 엔터 꽝. 그리고 이 페이지 눌러서 이 페이지의 URL 범위 잡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다음 줄에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페이지는 페이지는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C 엔터 치고 컨트롤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URL. 이렇게 URL을 카피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페이지의 데이터만 갖고 뭔가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짧잖아요. 겨우 2주간의 데이터밖에 안 되잖아요. 뭔가 분석하려면 그래도 몇 달, 3개월, 6개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 4페이지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4페이지, 5페이지까지는 있어야겠네요. 예. 9월달 데이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URL을 5페이지까지, 이제 가져올 생각입니다. 됐죠? 이렇게 일단 확보를 하세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들어갈게요. 일단 얘는 내려놓을게요. 자, 엑셀 갑니다. 자, 엑셀을 열어요. 여시고 새 통합 문서 열어줍니다. 자, 연 다음에 일단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 메뉴 데이터에 가면은 데이터 가져오기 보이세요? 메뉴? 네.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 여기서 웹 눌러도 상관없어요. 또는 데이터 가져오기 아래 목록 단추 눌러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거 눌러도 same 됐죠? 편한 대로 누르세요. 자, 우린 웹페이지에서 가져올 거니까. 자, 웹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일단 화면이 일단 떠요. 자, 이렇게 떠요. 그럼 기본 URL 보이죠? 제가 일단 단일 페이지 가져오는 건 너무 간단해요. 할 말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거 첫 번째 페이지,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컨트롤 C 하고 URL 이거야. 됐어요. 확인. 이러면은 보세요. 딴딴딴 결과가 연결하는 중이라고 뜬 거 보이시죠? 연결이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나는 너와 항상 통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너가 다음 장날 데이터 뜨면 나도 엑셀에 그거 가져올 거야.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일별 시세를 클릭해 보면은요. 어때요? 나오네. 그쵸?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웹페이지를 읽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로드 누르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 페이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세요. 방법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 변환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데이터 변환. 띵. 그러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우두두두두두 실행되는 겁니다. 우와, 이게 파워 쿼리 편집기로군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왔죠? 네,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유연성이요? 네. 내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활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URL, 또 다른 URL에 있는 데이터를 마구마구 이 밑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얘를 달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 원본 데이터 URL 이렇게 딱 못 박았더라. 그죠? finance.naver.com 아이템 시세대의 NHN 코드는 005930 이렇게 너 못을 딱 박아서 이 데이터 갖고 왔는데 너 못 박으면 안 돼. 이 URL은 정해진 게 아니야. 그 URL은 시시때때로 바뀌면서 데이터 읽어와야 하거든? 이렇게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은 이 쿼리의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쿼리 설정 박스 보이죠? 여기서 일별 시세 써있죠?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한글로 써도 되고 영문으로 써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쓸게요. my result라고 쓸게요. 그냥 my date my date 뭐 시세? my stock 시세 이게 낫겠다. 자, my stock 시세 이렇게 쓸게요. 대문자를 꼭 써야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통 우리 프로그램 근데 이렇게 가독성 측면에서 이렇게 대문자를 써주면 어때요? 소문자 디디디디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독성이 있다는 얘기죠. my stock 시세 이렇게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써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쿼리 이름이 마이스톡 시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마이스톡 시세는 나중에 우리가 쿼리 함수를 호출하는 그 대상이 됩니다. 호출할 수 있는 이름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름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름 모두 만들었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의 URL은 고정된 게 아니야. 바뀌어야 돼.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자, 보기 메뉴 여러분 보이세요? 홈, 변환, 열추가, 보기. 자, 보기 메뉴 눌러줍니다. 띵. 자, 보기 메뉴 눌러보세요. 자, 보기를 누르면은 여러분 여기 메뉴에 매개 변수 있고 그 옆에 고급 기능에 고급 편집기라는 것이 존재해요. 바로 여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고급 편집기. 자, 들어오면은요. 딱 보세요, 여러분. 마이스톡 시세. 즉 우리가 쿼리 이름 바꿨죠. 마이스톡 시세 이 쿼리 이름은 이렇게 구성돼. 나왔죠.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이 밑에 let in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let in 얘 같은 경우는 바로 파워 쿼리 M 수식 언어 쿼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let과 in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뭐 저는 얘네들 문법을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의할 생각 없어요. 그냥 뜻 let은 뭐예요? 뭐뭐 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식 이렇게 만들자. 네. 우리식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값 이런 거 할당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 보이죠? in은요. 식에서 이제 사용할 값 같은 거 있으면 세팅해 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꾼 내용 변경된 유형에 적용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let 원본 안에 웹페이지, 웹 컨텐츠는 financenaver.com 아이템 시세대의 어때요? 아, 내가 쓴 그 URL 그대로 나왔네? 그쵸? 결론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이게 바로 원본인 거야. 이 URL을 원본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야, URL 얘뿐만 아니라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래서 위에 let을 이 애들을 감쌀 또 다른 let 하나를 더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엔터를 치면 위에 공간 생겨요. 자, 그리고 씁니다. let 한 칸 띄고 이름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쿼리 함수를 하나 만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쿼리 함수요? 예, let하고 저는 이렇게 쓸게요. get이요. 예, 보통 우리도 좀 흉내를 내야죠. 자, get my 자, 한글이 나왔네요. get my 대문자 get my stock 뭐 이렇게 제가 쓸게요. get my stock 이렇게요. 자, 썼습니다. get my stock 하고는 이 get my stock 함수는 URL을 이제 갖고 있다. 예, 서로 다른 URL, 저는 URL 대문자로 쓸게요. 자, URL을 갖고 있어. 이렇게요. 그 URL에 해당하는 내용 너가 써야 돼.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get my 이 이름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네, URL. 그래서 이 얘기는 이 get my stock이라는 요 함수를 내가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URL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통해 실행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에 let이 있으면 in 있어야죠. 자, 이 let과 짝을 맞출 in 제가 이렇게 내려갈게요. 참고로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내어쓰기 됩니다. in 소문자 in 그럼 여러분 위에서 get my stock이라고 썼죠? 한 번 더 똑같이 써줘요. get my stock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 이 let 원본 있죠? 원본에 URL 나와 있죠? 예, 이 URL 데이터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돼요. 이 데이터는 나중에 이 mystock 시세 이게 쿼리 이름이죠. 이 쿼리를 호출할 때마다 이 URL은 그때 바뀌도록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 대놓고 URL 써놓은 거 있죠? 이거를 지워요. 이거를요? 예. 자, 조심해서 지우세요. 딩딩딩딩딩딩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쓰냐면 이 자리에는 URL 변수에서 받아온 값을 이 자리에 표시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이 URL 값이 바로 뭐냐면 여기 finance.naver.com/item 시세대의 NHN 코드 005930 또 시세대의 NHN 코드는 005930 앰퍼센드 페이지는 2, 페이지는 3, 페이지는 4, 페이지는 5 이런 데이터가 이 자리에 이 URL이란 변수에 바로 매개 변수 값으로 여기로 이 URL 이렇게 써놨죠. 이 URL의 데이터에 들어가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동하죠?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코딩이 다 됐다면 저 쓴 거 요 두 줄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해되죠? URL 매개 변수를 만들었고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값은요? 값은 제가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 값을 여기에 이제 얘가 표시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고 완료를 눌러줘요. 완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말해봐. URL에 들어갈 값이 뭔지 빨리 말해. 궁금해. 이렇게 나왔죠.
보이죠? 펑션 URL as any 나왔죠? 함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URL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왜?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읽어 올 거니까.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만들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파일에서 닫기 및 로드. 이렇게. 엑셀로 돌아왔네? 네. 그리고 여러분 든든한 힘.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쿼리 및 연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마이스톡 시세 어때요? 연결 전용입니다. 나와 있죠? 네.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없어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쿼리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B의 2번지쯤에다가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이제 연결할 그 URL이라는 그 변수 있죠. 그 URL 변수에 들어갈 값들 있죠. 그 값을 바로 여기다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하면 돼요. 자, URL 뭐 저는 리스트 이렇게 쓸게요. 소문자로 쓸까? 네. URL 목록 이렇게 URL 목록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URL 목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이 URL 목록을 만약에 뭐 또 따로 파일로 갖고 있다면 그 애를 읽어와야겠죠. 예. 저는 메모장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C. 자, 여기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ESC.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뭘요? 이 뒤에 ESC 누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뭐예요? 수식 입력줄에 얘를 페이지 4로 바꾼다. URL이 이제 똑같으니까 얘는 페이지 5로 바꾼다. 얘는 페이지 6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URL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얘는 하이퍼링크 안 돼 있는데 얘는 하이퍼링크 돼 있는데요? 큰일인데요? 큰일 아니에요. 냅두면 돼요. 됐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제가 모양 만들었어요. 자, 얘는 헤드라인. 자, URL 목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이들 목록 있죠? 이들 URL들, 이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줘야 돼요. 테이블로요? 예. 자, 얘 똑똑해요. 범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B2에서 B8. 그리고 데이터 메뉴 보이시죠? 네, 데이터 메뉴에서 자, 데이터 메뉴 여러분 눌러봅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 테이블 범위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요 범위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어때요? 똑똑하다. 그리고 여기에 URL 목록은 어떻습니까? 얘는 데이터 아니죠. 머리글이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머리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머리글 포함에 여러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머리글 포함 체크했어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자, 쿼리 편집기로 돌아온 거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뜨는데 맞아요. 이렇게 떠야 돼요. 떴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파워 쿼리의 정말 장점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URL 목록 각각의 URL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데이터들이 여러분 다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페이지의 이 내용 참고로 1페이지가 아니어도 여기 이건 뭐 굳이 제가 이렇게 안 보여드려도 되지만 자, 이 내용 하나 이 하나에 뭐가 들어있죠? 날짜, 종가, 전일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이 데이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도 가면 어때요? 똑같이 날짜, 종가, 전일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다 나와 있죠.
바로 이들 데이터들이 매 URL마다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엑셀에서 보시면 연동을 시켜야죠. 자,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열 추가 눌러봅니다. 여러분, 열 추가를 누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열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사용자 지정열. 우리가 열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사용자 지정열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 열. 자, 새로운 열. 이 열은 여기에 보이게 될 열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열에 여러분이 쓰면 돼요. 바로 스톡 시세 이렇게. 그냥 한글로 주가 시세 이렇게 써도 되나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세요. 자, 스톡 시세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아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URL마다 날짜, 종가, 거래량, 시가, 저가, 고가 이런 거 표시되는 거 있죠. 그거 제가 쿼리 아까 이름 썼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름이요? 네, 는 여기다 클릭하고 이름을 써줍니다. 뭐라고 여러분 썼어요? 저는 마이 스톡 시세.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만든 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쿼리 기억나죠? 이름 마이 스톡 시세로 했던 거. 그죠? 그러면 그 쿼리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연결돼요. 가로 엽니다. 자, 이 마이 스톡 시세는요, 여러분 쿼리에 제가 분명히 쿼리 함수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let in 써가지고. 그럼 그 함수에 여러분 매개 변수 하나 있었죠? 예. 바로 URL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 URL에 해당하는 목록을 바로 얘네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돼요.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마이스톡 시세는 매개 변수가 필요해. 근데 우리 매개 변수 빈칸으로 만들어 놨죠. 그 빈칸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URL 목록 이 머리글 이름. 이 머리글 이름이 바로 요 열에 이 마이스톡 시세의 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괄호 열고 이 똑똑하죠? URL 목록 사용 가능한 열 이거네? 예.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기한데? 이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요. 보여드리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일단 개인정보 보호 뜨죠. 계속 누르면 이렇게 떠요. 뜨면은 나는 정보 수준 검사 다 무시할 거야. 이건 체크해요. 저장. 자, 이러면 여러분 데이터를 읽어 오고 있어요. 참고로 빨간색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여러분 에러 난 거예요. 왔어요.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테이블.add 컬럼 변경된 유형의 스톡 시세 이치 마이 스톡 시세의 URL 목록. 뭔 얘기냐면 바로 이 변경된 유형에 스톡 시세라는 컬럼이 추가됐는데 이 스톡 시세는 바로 URL 목록을 참조하여 각각의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어디 있냐고요?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톡 시세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왼쪽, 오른쪽 띡띡 돼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띵 이렇게 확장과 집계 두 개의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확장이면 여러분 날짜, 종가, 전일비 어때요? 각 URL에
날짜, 종가, 전일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이 데이터가 바로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아, 그러네.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 없는 거는 빼면 돼요. 불필요한 거 갖고 와봤자 엑셀의 속도만 느려져요. 저는 여기서 전일비는 필요 없어요. 저는 중요한 게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이게 필요하니까 거래량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빼고 싶은 거 이렇게 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필요 없는 거 다 빼요. 클리닝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겠다 나오죠. 이거는 이 열 이름에 접두사 여기 여러분 보이죠? 뭐 스톡 시세 이 접두사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거 빼요, 여러분. 접두사 이러면 머리만 복잡해져요. 빼요. 이렇게 빼요. 자, 그럼 이제 두구두구 보여드리죠. 확인. 어떻습니까? 와우. 네, 바로 여기 005930 URL에 해당하는 데이터 10개, 10개 데이터 내용 11월 6일까지, 11월 9일까지. 그 다음에 자, 보여드리죠. 여기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 6일부터 데이터 쭉 나오죠. 우와, 데이터 나오네. 네, 그리고 제가 전일비 대비 데이터는 뺐어요. 나왔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이 URL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수단으로서 URL이 필요했던 거지. 실제 데이터 분석은 우리 이 날짜, 일별 시세만 있으면 되는 거지 얘는 불필요하잖아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좀 불필요해요. 저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얘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오른쪽 눌러서 제거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쿼리의 이름을 이 제거된 이 히스토리예요. 이게 여러분 히스토리 작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거 괜히 했는데 그럼 확장된 스톡 시세 이렇게 누르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나 싫어. 제거한 거 맞아. 그럼 제거된 열수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와, 좋네. 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표의 이름을 자, 이름 표1이라고 나오죠. 자, 요 내용을 지우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뭐 삼성 예. 스톡 시세. 너무 길다. 그냥 스톡 데이트 시세. 이렇게 제가 썼어요. 첫 글자 대문자. 데이트 시세. 스톡 데이트. 시세. 2020. 11. 2020. 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 썼습니다. 자, 다 썼어요.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이렇게 하면 쿼리 이름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다 끝난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쿼리 편집기예요. 그러면 파일에서 더 작업을 뭔가 할 필요가 있다면 더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무사히 여러 개의 URL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돌아갈래. 닫기 및 로드. 자, 보세요. 두구두구두구. 어때요, 여러분? 읽어오는데? 예. 60개 행이 로드되었습니다. 나오죠? 어때요? 오, 나오는데 날짜 멋있군요. 날짜 왜 이래요? 이거는, 이런 거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범위를 잡든가 아니면 여기서 곧바로 클릭을 해서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하고 해서 아래로 방향키 누르시면은 되는 거죠. 아이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방향키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1 눌러서 날짜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 고르고 확인.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 요 창은 이제 헷갈리잖아요. 닫고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엑셀과 똑같이 아이고 제가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고 쉼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고 삽입 위에 뭐 행이 부족해? 이렇게 삽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파일에서 저장한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뭐 저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름은 뭐 스톡 네, 시세 삼성 대문자로 나오죠. 삼성 202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놓고 엔터 저장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요. 좋은 점이 물론 뭐 우리 그 사용하는 증권거래 시스템 뭐 실시간 종목별 뭐 항목 딱딱딱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거래량과 어떤 뭐 종가와의 어떤 뭐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시기에는 이런 데이터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읽어온 데이터는 여러분 현재 표 형태예요. 표예요. 표.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십니다. 표는 이거 여기 이렇게 누르면 필터링하고 정렬 잘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표가 싫어요. 그냥 이거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데이터 히스토리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뭐 목록 단추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운데 얘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분 계십니다. 솔직히 얘가 편한 기능인데 얘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에 표 디자인 보이죠? 이 마우스로 이렇게 표 안에 클릭하셔야 돼요. 표 디자인에 들어가면은 범위로 변환이란 애가 존재합니다. 근데 얘를 누르면요, 여러분 쿼리와는 이별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누르면 쿼리 정의가 사라지게 돼요. 쿼리가 연결돼 있어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죠? 네, 그 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어떤 게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받을 거야. 그러면 이 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작업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대로 표로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워 쿼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저는 주식 데이터만 보여드렸는데 왜 뭐 어떤 단어 사이의 어떤 분석이라던가 또는 어떤 용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텍스트 분석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네이버의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SNS 데이터도 URL만 이렇게 여러 개를 여러분이 확보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용량이 커지면 한계가 있다는 거. 네,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